안녕하세요. 건축설계 유튜버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작품 설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순천의 랜드마크 에코그라드 호텔입니다. 이 호텔 역시 제가 2009년에 입사했을 당시에 한창 설계가 진행 중이던 건물인데요. 이 프로젝트 역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건축주 한 분이 찾아오셔서 설계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이미 지하층 공사가 다 끝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 내용인즉슨 그 이전에 이미 복합시설, 그러니까 영화관 등이 들어가 있는 복합시설로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서 이제 한참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전반적으로 내부 평면이나 뭐 외관 디자인 등이 건축주의 스타일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와서 재설계 요청을 한 거죠. 물론 그 전에 디자인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그 전에 했던 분들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간혹 이렇게 건축주하고 코드가 안 맞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코드가 안 맞다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 다른 건축사를 찾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건축사를 바꾸려면 좀 어렵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껄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전 건축사가 포기를 못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건축주는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다 주고 또 바뀐 건축사에게도 설계비를 이중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까우니까 그 전 건축사에게는 또 안 주려고 또 건축주도 최대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들 때문에 건축사가 중간에 바뀌는 일은, 그러니까 설계자가 중간에 바뀌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다행인 건 건축주분께서 그 이전 설계자하고는 잘 합의를 보셨는지 저희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설계를 시작했는데 이건 뭐 엄청난 제약 조건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설계를 할 때는 지하부터 지상 꼭대기까지 전체 층을 아울러서 설계를 하고 서로 맞춰서 변경 조정을 해 가면서 평면, 인면, 단면 계획을 퍼즐을 맞추듯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지하층이 딱 완성이 돼 있으니까 중요한 요소들이 고정이 돼 있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둥이 있죠. 그러니까 구조체, 기둥. 일단 지하층에는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둥의 간격들, 모듈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기둥 계획이 잘 되어야지 차도 한 대라도 더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주차의 동선들이 원활하게 아주 잘 계획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둥들이 지하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이 프로젝트는 호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객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실들이 기둥 모듈에 뭐 몇 개씩이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맞춰서 위아래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둥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직동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계단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박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커다란 구조체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엘리베이터나 계단실들은 어지간한 건물들은 다 지하에서부터 지상 꼭대기층까지 연속으로 쭉 올라가요. 정말 막 초고층 빌딩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눠서, 층별로 나눠서 중간중간에 끊어서 계획이 돼 있기도 하는데, 어지간한 건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한 줄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하에서는 기둥과 그 코어라 그러죠. 방금 말씀드렸던 계단과 엘리베이터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들은 유지한 채 그 외의 것들을 이제 계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제약들을 극복해서 재설계를 했고, 다행히 건축주분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을 낸 거죠. 감리도 저희가 하면서 먼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요. 평소에 가기 힘들었던 순천도 한번 가보고 여주도 한번 가보고, 예, 그런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땐 저도 한창 연애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즐거웠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 회사가 한 건물 중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 만족할 만한 그런 퀄리티로 건물이 잘 지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 역시 여러 잡지들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먼저 건축 세계라는 잡지고요. 보시면 짜잔, 이렇게 정면 사진이 큼지막하게 잘 실렸고요.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간단한 이런 도면들과 글씨와 그림과, 그리고 또 이런 내부 사진들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한 12페이지 정도가 나왔고요. 뭐 다른 잡지들도, 이건 건축사지입니다. 자,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죠. 글과 그림과 글씨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지도 이렇게, 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야경, 1층 이렇게 높은 필로티 공간, 실내 사진, 도면들, 각층 평면도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 12페이지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또 이 책은 상당히 두껍고 큰 책인데요. 이제 건축 세계에서 호텔, 그러니까 용도가 호텔인 건물들만 쭉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호텔 앤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여러 페이지들 잘 소개가 되어 있죠. 보셨다시피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지어졌다 그래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잘한 것 같은데. 혹시 남쪽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한번 묵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건물은 너무 멀리 있어서 실제로 답사 가보기는 제가 힘들 것 같고요. 뭐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래도 당장은 힘들 것 같기에 이번에는 그 도면과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작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이 남쪽 끝이죠. 남쪽 끝 중간 부분에 이제 여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20-30분 거리 되는데 순천이 있어요. 순천에서도 순천 시가지가 있으면 한 동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큰 사거리가 있어요. 순천에서도 큰 사거리에 속할 것 같은데 지하도도 지나가고요. 그래서 요 라운드진 요 대지에, 가장 모서리 대지에 동쪽하고 북동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애매해요. 동쪽에 가깝죠. 약간 이렇게 각이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왜 순천의 랜드마크냐고 하냐면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예, 이제 주변인데요. 지금도 보시면 주변에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어요. 에코그라드 호텔 건물만 정말 크게 있죠. 18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이래서 저희가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들어보니까. 예, 그러면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뷰예요. 이 뷰에서 볼 때 이 건물이 가장 역동적으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큰 사거리를 두고 이제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고, 라운드형 대지에 맞게 건물도 라운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의 재료는 통유리 커튼월이라고 하는 창호죠. 커튼월 유리에다가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 이런 띠와 면이 보이는 이런 디자인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옥탑 조형물을 과감하게 거의 한 10m나 되는 높이로 올려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토끼귀가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건물 상부에 푹푹 파인 부분이 어둡게 음영이 지고 지상 1층 이렇게 필로티 부분이죠. 기둥만 있는 필로티 부분에도 음영이 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건물의 재미가 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브릿지 부분에도 또 한 면 자체가 들어가면서 이제 살짝 어두운 감이 있죠. 이런 것들이 건물에 재미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다 한 면이다, 똑같은 면이다, 여기도 똑같은 면이고 유리가 그냥 내려온다, 그러면은 정말 재미없는 건물일 텐데, 이런 요철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건물에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예, 사진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 좀 더 정면 쪽에서 본 거죠. 그러고 보시면 이 내부에도 이렇게 사선 프레임들을 집어넣었죠. 이쪽에도 이제 수직 띠들이 똑같이 지나가고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 약간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노먼 포스터의 건물들처럼 이런 구조의 미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냥 신경 안 쓰시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각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저희가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준공되기 전에 이 알루미늄 패널 공사가 끝나고 와보니까 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뼈 쪽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놨다. 제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 게 더 힘들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뾰족한 게 더 힘들지.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너무나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런 모습을 봐서 좀 익숙해졌는데, 이 당시에 이거 굉장히 너무 아쉬웠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앞 넓은 대로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쪽에서 봐도 아주 재밌습니다. 규모도 있고, 확실히 라운드 대지에 맞춰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요 메스와 요 메스가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죠. 살짝 틀어져서 그런 모습들이 더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딱 이 모습이 바로 이 랜드마크적인 모습 아닙니까? 허허벌판에 우뚝 하나 솟아 있어서. 예, 뒷모습이고요. 배면 쪽에서 본 모습. 이제 저층부는 대지에 거의 꽉 채워져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저층부는 7층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부속 시설들이 있어요. 호텔이다 보니까 뭐 연회장, 저기 예식장, 피트니스 클럽, 사우나 시설, 그리고 쇼핑 샵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층부는 꽉 채워서 올라가고, 요 상부에 이제 옥상 정원이 되고, 그 위에부터가 이렇게 좁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객실이 되는 거죠. 정면 쪽도 보고, 요 반대편이 이제 도로인데요. 저 뒤쪽이 도로 쪽도 보고, 이제 뒤편 쪽으로도 보고. 이 호텔은 앞뒤로 다 트여 있기 때문에 사방이 어딜 봐도 좋은 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본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부속 시설의 가장 위층인 수영장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천창도 있고요. 내부 수영장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옥상 정원이 있고, 토끼기가 뒤에서 봐도 아주 음영이 져서 멋지게 잘 보이죠. 더불어서 이 뾰족한 거는 뒤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예, 저 멀리서 좀 본 거. 뒤쪽도 거의 커튼을 유리를 다 썼습니다. 이쪽에서 봐도 또 역동적이죠. 예, 이제 야경이죠. 딱 이 해가 지는 시점을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건물에 조명과 더해진 모습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보시면 이 옥상 조형물 내부에도 조명을 배치해서 그 상부 쪽을 비춤으로써 이 토끼 귀가 더 돋보이게끔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조명을 써서 건물을 비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흘러나오는 이런 빛들이 더 자연스럽고 더 은은하고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더 보시면 이런
자연스러운 조명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사진이죠. 도로에 지나가는 차들과 함께. 아, 너무 예쁘네요. 딱 누가 봐도 또 랜드마크적인, 너무 멋있습니다, 사진이. 야, 근사하죠? 너무 잡벅인가요? 이 색감도 좋네요. 아, 진짜 멋있다. 예쁘죠? 뷰도 아주 잘 잡혔고, 조명이 뭐 예술입니다. 야, 이 역동적인 뷰. 이 전문 사진 작가분들은 이렇게 렌즈도, 당연히 카메라도 좋은 걸 쓰지만 렌즈도 이런 건축용 렌즈죠. 그 틸트 시프트 렌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밑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 틸트 시프트 렌즈를 쓰면 요 누인 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쭉쭉. 그러다 보니까 요 원래대로면 이렇게 좀 죽어야 될 상층부가 이렇게 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사진들은 보면 이 상부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멋있어지고 극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냥 땅이 있고 건물을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펴지고 쫙 치고 올라가죠. 여기도 일자로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진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저희가 그냥 일반 렌즈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이렇게 나올 게, 틸트 시프트로 이 부분을 쫙쫙 펴주면 이렇게 극적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하는 CG에서도 이런 효과들이 있어 가지고 다 보면 CG도 전부 다 이렇게 펴져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